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프레 트랜스폼을 하는 공식. 여기 지금 꽤 앞으로 가야 되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XT라고 하는 어떤 비주기 신호 혹은 이제 일반적인 신호가 주어졌을 때 이 신호를 우리가 자,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주퍼스 스펙트럼으로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자, 주퍼스 스펙트럼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XT라고 하는 어떤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그러니까 풀의 역변환이라고 했었죠. 자, 요 두 개의 공식은 당연히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겠죠. 자, 요거 두 개만 일단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비주기 신호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기 신호는 과연 프레 트랜스폼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자,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그랬죠. 된다 그랬는데, 뭐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임펄스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비주기 신호의 프레 트랜스폼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에 그려져 있는 이거. 자,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자, 지금 이 식들도 외워야겠죠. 자, xt라고 하는 주기 함수. 지금 여기 보면은 풀이의 급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주기 함수예요. 주기 함수에 대한 풀이의 변화는 지금 이와 같이 델타 함수를 포함한 식으로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예전에 우리가 맨 첫 시간에도 봤듯이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와 같은 이제 실선의 형태로 봤을 때, 자, 풀이의 급수에 해당하는 것이 k 오메가 제로에 해당하는 것, 그 성분들에 대한 샘플링으로 정의된다라고 했었고, 결국은 이 각각의 샘플링이 곱해진 이것들이 델타 펑션에 해당되는 거죠. k 오메가 제로의 위치에서의 샘플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것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싱크 펑션에 대한 거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질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멈췄었어요. 자, 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자, 풀이의 역변환 그리고 풀이의 변환에 대한 공식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선형성은 항상 성립한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인테그랄이라는 요 수학 기호가 선형성을 항상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시그마와 마찬가지로 인테그랄도 선형성을 만족하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성질들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타임 시프팅에 대한 건데, 자, t0만큼의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타임 시프트가 있을 때 이것이 자,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xt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x 오브 j 오메가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x의 t 마이너스 t0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은 자, x 오브 j 오메가가 나오는 건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 앞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0라는 게 곱해진다라는 거죠. 지금 x 오브 j 오메가에 대한 것은 이제 뭐 매그니튜드 페이지 성분이 있을 거고, 자, 얘는 앞에 붙어 있는 얘는 매그니튜드는 항상 1이에요. 그래서 자, 매그니튜드의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고, 그럼 이제 페이지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바꿔주느냐? 자, 지금 여기 이쪽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타임 도메인이 아니라 프리퀀시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가 뭐냐 하면 오메가가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제로라는 것에서 자, 변하는 성분은 이 오메가가 변하는 거고, 지금 이 t 제로는 오메가에 대해서는 상수 성분이죠. 그래서 자, 오메가의 값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페이즈가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가져요. 알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넌 리니어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리니어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오메가 값에 비례해서 그 값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룹 딜레이라는 거를 배우게 돼요. 그럼 그룹 딜레이라는 것은 모든 성분들이 동일하게 쉬프트가 일어나야 돼. 딜레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딜레이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페이지만 리니어하게 변한다.
타임 도메인에서 시프트가 일어났을 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 예제까지 풀고 이제 우리가 마쳤었고, 그 다음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컨주게이션 시메트리예요. 자, 지금 대칭성과 관련된 건데, 자, 지금 우리가 XT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X 오브 J 오메가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푸리어 트랜스폼이, 자,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얘가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J 오메가가 되었으면 참 외우기도 쉽고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 결과가 X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뭐 꽤 중요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 강조 다시 하고, 자, 지금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자, X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대한 X 오브 T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대한 이제 푸리어 트랜스폼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오브 T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가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금 얘를 전체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A 플러스 JB라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는 것은 J 대신에 마이너스 J를 넣어주면 됐죠. 그러면 A 마이너스 JB를 넣어주면 이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 전체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만들 때 그럼 얘는 지금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어 있으니까 뭐 상관없고,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를 J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처럼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전체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처리하면서 여기 마이너스 J 부분이 J로 바뀌었고, 원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되어 있던 X 오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는 하는 것이 X 오브 T로 바뀌었어요. 자, 이 과정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지금 어떤 것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라는 건데, 자, 여기 J 빠졌어. 지금 이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J 오메가, 원래 마이너스 J 오메가 T인데 그게 아니라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가 들어간 것에 대한 죄송합니다. 푸리어 트랜스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XT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 결과는 X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같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재밌는 성질들이 몇 개가 더 붙는데, 지금 아래쪽에 써 있는 걸 봅시다. 자, 우리가 XT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여기 써 있구나. XT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X 오브 J 오메가로 되고, 그러면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T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은 이와 같은 것을 만족하게 되죠. 자, 만약에 XT라고 하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가 실수 성분이라면, 자, XT와 X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T가 같게 되죠. 자, 실수이면 우리가 A 플러스 JB일 때, 그리고 A 마이너스 JB라는 것이 있을 때, 자, 여기 있는 이 성분들이 없는 거니까 앞에 이 부분들만 남게 되고, 그렇죠? 그때는 이것들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그러면 자, 얘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이 X 오브 J 오메가고, 얘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이 X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고,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자, X 오브 J 오메가가 X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넣어주면 이것도 성립한다. 단 언제? 자, T라는 것이 실수인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봅시다. 지금 XT가 이분 펑션인 경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XT가 이분 펑션인데 우리가 X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에 대한 자, 푸리어 트랜스폼 공식을 쓰게 되면 지금 XT에 대한 원래는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J 오메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요 부분에 마이너스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xt에 대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는 거예요. 모든 여기 있는 t가 있는 자리에다가 다 마이너스 t를 넣어. 그러면 자, 원래 적분구간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였던 것이 이제 뒤집어지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나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가 같은 거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바꿔 쓸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분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x 오브 마이너스 t와 xt가 같다라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x 오브 마이너스 t를 xt로 바꿔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게 되고 자, 이 식이 결국은 뭐예요? x 오브 j 오메가와 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 만약에 x 오브 t라고 하는 타임 도메인에서 신호가 이분 펑션이면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이분 펑션이 돼요. 그러니까 주파수 스펙트럼도 이분 펑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나오지. 자, 리얼이면서 이분 펑션인 경우에 자, 실수이면서 이분 펑션인 경우에는 뭐 위에 거를 지금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게 되겠죠. 지금 x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라는 게 여기 있고 이것이 지금 이분 펑션이기 때문에 x 오브 j 오메가를 만족하게 되는데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니 x 오브 j 오메가가 아니라 x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봤듯이 자, x 오브 t가 들어갔을 때 지금 아니, 여기 x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라는 것이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j 오메가와 같기 때문에 지금 이것 결국은 얘랑 같고 얘랑도 같게 되는 그러면 지금 요 두 개가 서로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자, 리얼 신호가 된다라는 것이 나와요. 자, 뭐 꽤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었던 뭐 푸리어 트랜스폼이나 뭐 델타 펑션이 나오는 주기함수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이나 그것보다는 좀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자, 이런 성질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룰 때 2D 평면상에서 이제 컨주게이트 시메트리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근데 나랑 배우는 때는 아마 좀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다룰 것 같지는 않고 예, 나중에 이제 영상 처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성질들이 있더라라는 것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자, XT라고 하는 신호가 리얼 신호일 때 지금 자, 이와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 그리고 자, 리얼이면서 이분 펑션인 경우에 그때는 자, 결론적으로 주파수 스펙트럼이 실수 신호가 된다. 자, 실수 성분만 남는다. 자, 그러면 이거 보면은 자, XT가 리얼인 경우에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XT라고 하는 신호는 우리가 우함수와 기함수의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얘가 뜻하는 것이 우함수 더하기 그러니까 이분 펑션과 아드 펑션의 합으로 우리가 XT를 나눌 수 있다는 그러니까 XT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된 결과가 X 오브 J 오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것의 합은 얘와 얘의 합과 같다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봤듯이 자, 여기서 봤듯이 리얼의 이분 펑션인 경우에요. 지금 여기 xt라고 하는 게 리얼 함수로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이분 펑션만 따로 뺐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것이 자,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수 성분만 남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허수 성분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허수 성분인 거고 그 앞에 j가 붙은 건데 허수 성분은 아드 펑션의 그러니까 리얼이면서 아드 펑션인 거를 우리가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은 허수 성분이 나오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다시 지우고 하면 얘 신호가 이것 두 개의 합으로 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합으로 표현되는 관계가 성립한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많이 쓰는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미분함수에 대한 거죠. 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XT라고 하는 신호를 DT분의 DXT, 그러니까 시간에서 1차 미분했을 때 우리가 자,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J 오메가가 앞으로 붙는 거는 우리가 푸리의 급수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다시 또 이렇게 증명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자, 근데 푸리에 급수에서 했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 적분과 관련된 거예요. 푸리에 급수에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j 오메가분의 1이 앞으로 붙으면 된다라고 하고 끝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자, 오메가 이퀄 0일 때의 값을 고려해 줘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오메가 이퀄 0일 때 분모가 0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를, 그러니까 적분의 경우에는 그때를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때에 지금 여기 오메가 이퀄 0일 때 값을 파이 x0 d 오메가, 다시 말하면 여기 d 오메가라는 거 하는 것이 오메가가 0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붙는다라는 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 4.11을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유닛 스텝 펑션이 있어요. 유닛 스텝 펑션이 있는데 유닛 스텝 펑션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번 구해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닛 스텝 펑션과 델타 펑션 사이에는, 자, 얘를 적분하면 유닛 스텝 펑션이 되죠. 그리고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하면 델타 펑션이 돼요. 지금 여기서 이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 0 이후에는 DC지만, 자, 0에서의 값 때문에 이제 모든 주파수 성분이 다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되죠. 유닛 스텝 펑션이. 자, 0이라고 하는 시간 이후에는 그냥 DC 성분만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부분, 요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어떤 상수 상태의 그런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모든 주파수 성분이 다 포함된 신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요 불연속점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푸리에 변환을 했을 때 이 값이 이제 모든 주파수 성분에 다 포함되는 그런 성분을 만든다라는 것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자, 델타 함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1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기억하자 그랬어요. 델타 함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1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몇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나오는데, 자, 대표적인 뭐 푸리에 트랜스폼 결과 중에 델타 함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1인 거고,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요것이, 자, 델타 함수를 이용해서 유닛 스텝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하는 거예요. 자, 델타 함수가 지금 유닛 스텝 펑션 간의 서로 적분 관계죠. 그럼 우리가 얘를 써야겠죠. 그렇죠?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델타 함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를 우리가 델타의 j 오메가로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가 마찬가지로 델타의 0으로 바꿔주고 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 델타 오메가 남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도 그러니까 여기 1이 들어가는 거죠. 1이 들어가서 j 오메가분의 1로 나오는 이와 같은 형태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제 4.12는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봐도 될 것 같아서 저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가, 자, 이거예요. 자, 타임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 스케일링인데, 시간 도메인에서 A배만큼 스케일링 되었을 때 이게 전체 이제 매그니튜드를 A분의 1로 줄여주고, 여기 그러니까 주파수 스펙트럼도 만약에 이 시간 타임 도메인에서 늘어나게 되면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눈금의 그 크기가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 이제 줄어들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늘어나게 되는, 자, 반대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자, 시간 영역에서 신호를 압축하면 주파수 스펙트럼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장된다라는 것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자, 시간 영역에서 신호를 늘리게 되면 주파수 스펙트럼에서는 압축된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동일해요.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듀얼리티인데, 지금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하긴 했었어요. 듀얼리티라는 게 이제 쌍대성이고, 이 쌍대성이 성립하는 이유가, 자, 푸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 형태가 상당히 유사해요. 인테그랄을 포함하고 있고, 익스포넨셜의 뭐 마이너스 j 오메가 t 혹은 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포함하고 있는 거, 그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자, 타임으로, 그러니까 t라고 표현된 데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는데, t라고 표현된 것을 우리가 오메가로 바꾸게 되면, 뭐 이것이 서로 이제 같은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변환과 역변환의 연산의 수식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시간 변수와 주파수 변수를 서로 바꾸어도 변환상 관계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러니까 t에다가 오메가를 넣으면 되는 건 아니고 거기 앞에 뭐 2파이도 곱해줘야 되고 뭐 몇 가지를 더 해줘야 되지만 자, 결과적으로는 자, t를 파이로 바꾸어도 대략적인 관계는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쌍대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하나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타임 도메인에서 오메가로 넘어가는 이 관계를 외우고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뭐 반대의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나는 좋아하진 않는데 혹시 이제 뭐 복잡한 연산이 있는 경우에 혹은 한쪽을 갖다가 알고 있는 경우에 다른 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관계냐면 x1t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스퀘어 웨이브의 형태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을 되짚어 보면 자, 이러한 스퀘어 웨이브를 우리가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싱크 함수 형태가 나왔어요. 지금 이와 같은 것이 여기는 이것이 이제 싱크 함수로 표현된 주파수 스펙트럼이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자, x2t라는 것이 이와 같은 타임 도메인에서의 싱크 형태로 주어졌을 때 이것에 대한 풀이의 역변화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이와 같은 형태가 싱크 펑션이 되었다고 하면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싱크 펑션은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이와 같은 구형파 혹은 스퀘어 웨이브의 형태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해서 지금 주파수 영역에서의 이와 같은 것에 대한 풀이의 역변환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싱크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완전히 동일하진 않고 지금 보면 알듯이 약간의 이제 스케일링 팩터 같은 게 좀 더 곱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스바일 정리인데 뭐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면 좀 추가로 얘기를 해주세요. 자, 파스바일 정리인데 우리가 파스바일 정리는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에너지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정리된 것처럼 시간 영역에서의 에너지의 총합은 자, 스펙트럼 성분에서 각 스펙트럼 성분의 에너지의 총합과 같다. 자, 그것을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자, xt의 매그니튜드에 대한 제곱의 적분 그리고 자, x 오브 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에 대한 적분을 2파이분의 1로 곱해 준 것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고 자,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인 건데 뭐 증명 과정을 잠깐 보게 되면 자, x 오브 t라고 하는 것의 매그니튜드를 우리가 매그니튜드의 제곱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xt와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t의 곱으로서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 있는 xt를 갖다가 앞에 두고 뒤쪽에 x 오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자, 풀이의 역변환을 이용해서 표현한 게 지금 여기 있는 얘예요. 자, 그러니까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t를 풀이의 역변환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중간에 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 적분의 경우에 이 변수를 갖다가 서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죠. 순서를 바꿔서 계산하면 되죠. 인테그랄의 경우에. 그래서 지금 2파이분의 1을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j 오메가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자, 이렇게 바꿨어도 같은 식이 유지가 되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안에 있는 얘가 결국은 뭐예요? 이게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xt의 프레 트랜스폼과 같은 결과이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자, x 오브 j 오메가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곱하기 x 오브 j 오메가 그리고 인테그랄하고 2파이분의 1이 나오니까 자, 이와 같이 쓸 수 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것만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아래쪽은
뭐 알면 좋고 몰라도 할 수 없고.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좀 우리 중요한 얘기니까 좀 천천히 나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컨볼루션을 이제 뭐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컨볼루션을 이용했을 때 장점이 뭐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혹은 이제 회로에서도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웠었고 이제 공업사에서 배웠을 텐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이 뭐 프리퀀시 도메인 혹은 이제 S 도메인에서의 단순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yt라고 하는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신호를 구하기 위해서 xt와 ht의 컨볼루션으로 이제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데 자 지금 컨볼루션이 뭐 그러니까 참 쉬우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연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좀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여기 있는 이 컨버전 프로퍼티라는 것이 결국은 y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y 오브 t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 결과라고 봤을 때 y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x 오브 j 오메가와 h 오브 j 오메가의 곱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계산이 좀 어렵게 느껴질 경우에 각각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xt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ht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한 다음에 이 둘을 곱해요. 그러면 이제 y 오브 j 오메가라는 것이 나오겠죠. y 오브 j 오메가를 다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yt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자, yt를 구하는데 이 컨볼루션이 뭐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구하면 되고 이 컨볼루션 계산이 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자, x 오브 j 오메가를 구하고 h 오브 j 오메가를 구한 후에 자, 곱을 하고 거기서 얻어진 y 오브 j 오메가를 다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yt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쓸 수도 있다.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yt라고 하는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됐죠.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yt라고 하는 것은 자, 방금 봤었던 x와 h의 컨볼루션으로 풀 수 있는 게 하나. 그리고 h 오브 j 오메가를 구한 후에 거기다가 xt를 곱해줘서 푸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자, y 오브 j 오메가 다시 말하면 h 오브 j 오메가와 x 오브 j 오메가를 구한 후에 얘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구하는 거 하나. 우리가 이제 총 세 가지를 배워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호의 합성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중간고사까지 했던 부분이 요 부분들이었고 지금 이것이 나왔는데 자,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여기는 보면은 yt랑 h 오브 j 오메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xt를 곱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또 y 오브 j 오메가를 구하는데 이렇게 곱해지는 관계가 정말 성립할까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지금 증명 과정이 조금 복잡할 거예요. 복잡한데 자, 결론만 잘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냥 좀 마음 편하게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자, xt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x 오브 j 오메가라는 스펙트럼을 알고 있을 때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풀이의 역변환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구분 구적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요 인테그랄, 적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작은 구간에 대한 합으로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오메가 제로를 0에 다가가게 했을 때 자, 시그마가 지금 대신 나왔어요. 오메가, 그러니까 저 인테그랄 대신에 그리고 여기 오메가 제로가 곱해지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꿀 수 있죠. 자, 여기 K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이 오메가랑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오메가나 K 오메가 제로나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환되는 거 이해되죠? 자, 그리고 자, H 오브 J 오메가 여기 JK 오메가 제로를 썼는데 결국은 K 오메가 제로니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자, HT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럼 Y 오브 T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Y 오브 T를 방금 전에 봤듯이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 있냐라고 하면 H 오브 J 오메가 곱하기 XT로 볼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쓸 거예요. Y 오브 T에다가 지금 여기서 구한 H 오브 J 오메가 곱하기 XT를 쓸 건데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XT를 대신 쓸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h of j 오메가와 여기 있는 x of t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곱해주면 자, 지금 h of j 오메가가 여기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x of t에서 넘어온 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자, 잘 보면은 오메가 제로가 0으로 갈 때 여기 있고 여기 시그마 있고 오메가 제로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적분 형태로 바꿀 수 있죠. 오메가 제로, d 오메가 제로에 대한 적분, 아니 d 오메가에 대한 적분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인테그럴로 바뀌었고 지금 이 부분들이 사라지고 인테그랄이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있는 거, 나머지로 남는 것들이 2파이분의 1 x 오브 j 오메가, 그다음에 h 오브 j 오메가,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그래서 자, x 오브 j 오메가, h 오브 j 오메가, 그다음에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d 오메가가 됐어요. 자, 그럼 지금 보면은 이 식이 여기 있는 이 식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봅시다. 이 식이 지금 어떤 식이에요?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에 대한 식이죠. 그렇죠?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에 대한 식인데 어떤 식의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냐면 여기 안에 있는 x 오브 j 오메가와 h 오브 j 오메가의 곱을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하면 나오는 식이에요. 자,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y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yt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이니까 저것을 그 결과를 y 오브 j 오메가라고 봤을 때 자, 지금 요 괄호 안에 있는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것이 결국은 y 오브 j 오메가랑 같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y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h 오브 j 오메가와 x 오브 j 오메가와 같다. 그리고 자, 하나의 결론이 여기 나왔어요.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컨볼루션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이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y 오브 y가 h와 xt에 대한 곱으로 되는 건 아직 안 나왔죠.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룰게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했던 것에 또 연장해서 얘기를 또 나눠봅시다. 자, y 오브 t라고 하는 것을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x와 h의 컨볼루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y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y 오브 t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 결과인데 자, 말 그대로 얘를 푸리어 트랜스폼을 해볼게요. 여기 안에 있는 요거가 여기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것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를 계산하면 되죠. 자,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적분 변수를 좀 순서를 바꿀게요. 지금 여기 d타우가 먼저 나오고 dt가 먼저 나중에 나왔는데 자, 이걸 바꿔서 dt를 먼저 계산하고 d타우를 나중에 계산하는 거를 해보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t-타우를 t''으로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h의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여기 타우예요. 타우 dt 프라임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요거를 다시 쓰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가 앞으로 나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h의 t 프라임 곱하기 자, 그러면 지금 요 뒤에 있는 이 식이 자, t 프라임으로 치환되긴 했지만 얘가 결국 나타내는 것이 h 오브 j 오메가가 되는 거죠. 자, h 오브 j 오메가에다가 여기 있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를 곱한 것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이것에 대한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 곱하기 h 오브 j 오메가라고 표현된 게 위에 있는 요것과 같은 식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x 타우 그다음에 d 타우가 곱해졌지.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좀 가려지니까 지우고 자 h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메가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뺄 수 있어요. 타우와 이제 무관하죠. 그래서 뺄 수 있고 자 뒤에 이제 남는 것들을 보면은 자 x 타우에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 d 타우가 있고 자 여기 인테그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자 이게 어떤 형태예요? 자 x 오브 j 오메가에 대한 xt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 결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자 이와 같이 식이 만족하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근데 뭐 복잡한 계산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자, yt를 구하는 게 이제는 하나가 더 추가돼서 세 개가 있어요. x와 h의 컨볼루션으로 구하는 거. 자, 일반적으로 x와 h의 컨볼루션은 뭐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신호가 주어진다 그러면 좀 어려워요. 특히나 싱크 펑션 두 개를 주고 이걸 컨볼루션을 계산해라. 계산량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싱크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무한대의 리플을 가져요. 이 리플 자체가 끝이 없이 가요. 그럼 무한대의 리플을 갖고 있는 두 개를 시프트 시키면서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얘는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실제로 할 때는.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인데 자, 두 번째 경우는 자, yt라고 하는 것이 자, h 오브 j 오메가와 xt에 대한 곱으로서 표현하는 거.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해당되는 것이 y 오브 j 오메가를 구해서 이거는 이제 h 오브 j 오메가와 x 오브 j 오메가의 곱으로 구해서 자, 이것을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앞에 거 두 가지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니까 이제부터는 이 방법을 좀 많이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컨버전 프로퍼티인데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시스템 함수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시스템 펑션으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는 H1T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 그리고 H2T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으로 정의되는 시스템인 거죠. 자, 그것을 XT라고 하는 신호가 자, 여기 H1T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을 갖는 시스템 그리고 H2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을 갖는 시스템을 거쳐서 YT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자, 컨버전이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자, 지금 H1, H2를 갖다가 곱해서 자, 주파수 축상에서는 우리가 곱할 수 있어요. 그렇죠?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H1과 H2의 컨버전으로 봐야 되지만 주파수 축상에서는 얘네들 단순히 곱할 수 있고 그리고 얘네들을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H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자 H1 오브 J 오메가와 H2 오브 J 오메가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타임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컨볼루션으로 처리를 해야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예제 4.15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자 HT라고 하는 것이 델타의 T-T0로 지금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우리 현호 어떤 시스템이죠? T0만큼 딜레이 시켜주는 시스템. 그렇죠. 네. 우리가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에서 다뤘던 것과 유사한 거죠. 자, 이렇게 쓰여진다고 하면은 T0만큼 딜레이 시켜주는 회로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얘를 갖다가 프레 트랜스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지금 델타 함수의 프레 트랜스폼 결과는 1이고 지금 x 오브 j 오메가를 xt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을 x 오브 j 오메가라고 했을 때 자, x의 t-t0에 대한 것을 프레 트랜스폼 하게 되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0 곱하기 x 오브 j 오메가로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원래 1이 더 곱해지는 건데 1은 생략된 거고 앞에 붙어 있는 요
자, 리니어 페이즈 성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제로가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y 오브 j 오메가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이렇게 되고 자, 궁극적으로 yt를 구하려고 한다면 지금 x 오브 j 오메가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y 오브 t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봅시다. 계산이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지금 보면은 자, HT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자, 지금 요거 눈여겨보세요. 자, 앞으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신호예요. 신호의 형태이고 이거의 푸리어 트랜스폼 결과는 우리가 앞에서 예제로 다뤘었어요. 다뤘었고 이거는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UT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 결과는 여기 있는 것처럼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로 주어져요. 그리고 여기 이제 B가 대신 들어간 거지. 그러면 A 플러스 JB 분의 1로 요거 푸리어 트랜스폼이 돼요. 그러면 자, 구하라는 건 이거예요. YT라고 하는 것을 XT와 HT의 컨볼루션으로 정의했을 때 이것을 구하라라는 건데 자, 뭐 할 수 있죠. 컨볼루션 잘 하면 돼요. 근데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방법을 연습한다는 의미로 자, Y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H 오브 J 오메가와 X 오브 J 오메가의 곱으로 보고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 두 개를 곱해서 표현하는 것이 자, 여기는 이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Y 오브 J 오메가인데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YT예요. 그러면 푸리어 트랜스폼의 인버스를 해주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얘를 우리가 뭐 예전에도 했었던 것처럼 이제 파셜 프랙션 익스펜전이라는 거를 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을 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 부분 분수 전개를 했었어요. 그걸 이제 파셜 프랙션 익스펜전이라고 했었는데 자, 그거를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자, A와 B가 같지 않을 때와 A와 B가 같을 때를 나눠서 볼게요. 자, A와 B가 같지 않을 때는 부분 분수 전개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이 상수 부분은 제외하고 자, A 플러스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어디서 요 형식과 같죠. 아, 여기 B가 돼야 되는구나. 요 형식과 같은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그리고 자 마이너스 여기 있는 B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이라는 것에 대한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BT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자,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A와 B가 같지 않을 때. 자, 근데 A와 B가 같을 때는 좀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A와 B가 같을 때에 대한 거는 지금 A와 B가 같으니까 A 플러스 J 오메가의 제곱분의 1로 나오는데 이 계산이 좀 유도가 복잡해서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Y 오브 J 오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Y 오브 J 오메가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Y 오브 J 오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Y 오브 J 오메가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YT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로 정의할 수 있죠. 이게 YT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이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자, 이거를 한번 미분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배웠었죠. J 오메가인 경우에 지금 오메가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것을 이제 오메가에 대한 함수로 봤을 때 마이너스 JT가 앞으로 붙게 되고 거기에 Y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로 나타나요. 자, 지금 요 함수에 대한 그러니까 요 신호에 대한 푸레 트랜스폼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지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오메가 t dt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자, 요것에 대한 푸레 트랜스폼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요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있는 얘를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t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라고 나오는데 이게 왜 유도가 되는지를 볼게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면은 자주 쓰이는 푸레 트랜스폼에 대한 테이블이 주어져 있어요. 그 테이블에 보면 요 식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용하게 될 텐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는지는 알면 좋으니까. 자, 뭐 갑자기 뜬금없긴 하지만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에 자, 오메가에 대한 1차 미분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자, 분수함수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면 A 플러스 J 오메가 자, 분모의 제곱분의 지금 마이너스 J의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냥 분수함수 미분했을 때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자,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뭐가 되냐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가 y 오브 j 오메가를 볼게요. 요 안에 들어있는 얘를. 그럼 y 오브 j 오메가에 대한 1차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있는 얘랑 같은 거죠. 맞아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y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의 1차 미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a 플러스 j 오메가라고 j 오메가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y 오브 j 오메가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1차 미분을 계산하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고 자, 지금 이런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서 넣어준 신호, 타임 도메인에서 신호가 여기 있는 이 신호죠.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이것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아니,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 관계식을 얘기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yt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jt라는 게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y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결과인 yt가 존재하겠지. 그 yt를 구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마이너스 jt를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 jt 곱하기 yt로 놓게 되면 자, 지금 a 플러스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의 이렇게 돼요. 지금 보면은 자, 위에 거랑 마찬가지인데 여기 j를 양변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여기 yt가 지금 여기 있는 이 yt랑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yt랑은 다른 거고 그냥 여기서의 yt는 지금 얘에 대한 푸레 트랜스폼 결과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u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ut에 t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 a 플러스 j 오메가의 제곱분의 1에 대한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결과인 yt를 구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자, 구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테이블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이제 남은 게 뭐냐 하면요. 자,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제 하나 더 풀고 자, 4.5에 대한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라는 것을 배우고 나면 이제 4장이 끝나고 5장에서의 이제 이산 시간에서의 프레 트랜스폼을 다룰 거예요.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의 적분은 계산했죠. 그렇죠?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것의 이제 그러니까 반대 관계예요.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은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